미국장 전 속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프리는 57% 이상 급등했고 테퍼스트리는 개장 전 거래에서 3.2%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코치와 케이트 스페이드 브랜드의 배후에 있는 명품 회사 테피스트리가 목요일 약 85억 달러의 카프리 홀딩스를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캐프리는 버사체의 지미추 및 마이컬 KORS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PPLOVIN 주가는 회사가 강력한 2분기 실적과 낙관적인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새벽 거래에서 25.8% 급등했습니다. 이 게임 개발자는 3분기에 7억 8천만 달러에서 8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분석가들이 예상한 7억 4,1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FINITIV에 따르면 APPLOVIN은 2분기에 주당 22센트의 수익을 보고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7센트를 예상했습니다. 소노스는 최근 분기별 결과에서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를 상회한 후 5% 폭등했습니다. 무선 스피커 제조업체는 회계 3분기에 3억 7,300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18센트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REFINITIV가 조사한 분석가들은 3억 3,400만 달러의 매출에 주당 20센트의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SONOS는 또한 연간 EBITDA 지침을 높였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은 미국 상장 알리바바의 주식은 중국 기술 회사가 6월 말 분기 분석가들의 예상을 상회한 후 3.8% 상승했습니다. STRETACCOUNT에 따르면 BJAP 희석 주당 수익은 CNY 17.37로 컨센서스 추정치인 CNY 14.59보다 높습니다. 매출액은 2,341억 6천만 위안으로 예상치 2,247억 5천만 위안을 상회했다. 윈 리조트는 2분기 실적과 수익 모두 기대치를 상회한 후 2.2% 상승했습니다. 카지노 운영자는 16억 달러의 수익에 주당 91센트의 조정된 수익을 게시했습니다. REFINITIV가 조사한 분석가들은 15억 4천만 달러의 매출에 59센트를 예상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미디어 거인의 주가는 회사가 10월에 광고 없는 스트리밍 계층의 가격을 인상하고 암호 공유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후 시판 전 거래에서 약 2%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는 지난 분기 가입자 수가 7.4%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일회성 청구 및 손상으로 2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드물게 분기별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의 광고 기술 회사의 주가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1% 미만으로 상승했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는 4억 6,400만 달러의 수익으로 28센트의 조정된 주당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REFINITIV가 조사한 분석가들은 4억 500만 달러의 수익에 주당 26센트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또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4억 8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3분기 최소 4억 8,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스플래그스 엔터테인먼트가 예상치를 하회한 2분기 실적을 보고한 후 주가는 3% 하락했습니다. 이 놀이공원 회사는 주당 25센트의 수익과 4억 4,400만 달러의 수익을 보고했습니다. REFINITIV가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은 4억 5,900만 달러의 수익에 78센트의 주당 수익을 예상했습니다. 일루미나는 예상보다 약한 지침을 보고한 후 4.6% 하락했습니다. DNA 시퀀싱 회사는 2분기에 대한 기대치를 넘어섰지만 중국의 더딘 회복가보다 신중한 소비자로 인해 하반기에는 약간의 약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ILLUMINA는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REFINITIV가 조사한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7.1% 증가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는 2021년 9월 분기 이후 가장 큰 연간 매출 증가율입니다. 알리바바의 주력 사업인 타오바오와 티몰 그룹의 6월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149억 5천만 위안을 기록했다. 회사는 온라인 쇼핑을 위한 TAOBAO 앱의 1일 활성 사용자가 6월에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회사의 해외 시장 진출도 6월 분기 국제상거래 소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 급증한 171억 4천만 위안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수요는 또한 같은 기간 동안 ALIBABA의 CAINIAO 물류 사업 매출을 34% 증가한 231억 6천만 위안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ALIBABA의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4% 증가한 251.2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목요일의 분기별 실적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하이에서 2개월간의 봉쇄령이 내려진 1년 전 기간과 비교됩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12월 엄격한 팬데믹 통제를 완화한 이후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강력한 반등을 기대했지만 국내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올해 2분기 GDP는 분석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느리게 나왔습니다. 항저우에 본사를 둔 알리바바는 최근 몇 달 동안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3월 회사는 6개 사업군으로 분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부는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 상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알리바바는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을 공개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CEO 겸 회장인 다니엘 장은 9월에 사임할 예정이지만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 책임자는 남아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베테랑인 에디우가 그의 뒤를 이어 CEO로 초차이가 회장을 맡을 것이라고 회사는 6월에 밝혔다. 알리바바는 사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조직 개편을 계속 실행하면서 견고한 분기를 달성했습니다. 라고 목요일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에너지 분석가들은 수요일 선물 가격이 거의 40% 급등한 이후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강세 모멘텀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호주의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수요일 천연가스 거래에 대한 유럽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허브의 최근 가스 가격이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목요일의 이득과 확장된 손실을 정리하기 전에 메가와트 시간당 43유로 이상의 장중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계약은 런던 시간 오후 12시 30분경에 거의 39유로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로블록스는 수요일 실적 발표에서 매일 10억 명의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면서 ROB의 로엑스를 일상적인 유틸리티로 만들기 위해 제품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약 증가가 다음 분기에 인프라 지출을 능가할 것이며 예약이 2024년 1분기까지 보상 비용 증가를 능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ROB의 로엑스가 재무 예측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1년 직상장을 통해 상장한 이 회사는 처음에는 월별 지표를 보고했지만 3월에 중단했습니다. 6월 말 분기는 ROB의 로엑스가 해당 변경 이후 수입을 보고한 첫 전체 분기였습니다. 로블록스가 성장을 추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브랜드를 통해서입니다. 현재 200개 이상의 브랜드가 플랫폼의 게임이나 가상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수요일 회사가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가스 선물 뉴욕 상업거래소의 9월 인도부는 수요일에 6.6% 상승한 달러 2.96에 결산되었는데 이는 6월 중순 이후 1일 최고 실적과 3월 초 이후 최고 종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휘발유 가격 급등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호주 주요 공장에서 액화천 연가스 시설 파업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나왔다. 유럽의 경우 크렘린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로존이 러시아의 화석 연료 수출에서 계속해서 이탈하면서 가스 가격의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브로커리지 PVM의 애널리스트 존 에반스는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과 대규모 가스 거래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볼 수 있듯이 부적분과 현물 구매로 회귀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디즈니는 비즈니스의 수익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거의 모든 스트리밍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상업 광고가 없는 디즈니의 가격은 10월 12일부터 27% 인상된 월 달러 13.99입니다. 광고가 포함된 디즈니는 월 달러 7.99로 유지됩니다. 디즈니는 또한 11월 1일부터 유럽과 캐나다의 일부 시장으로 광고 등급 제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디즈니는 광고 없는 훌루의 가격을 월 17.99달러로 20% 인상했습니다. 광고가 포함된 훌루도 월 달러 7.99로 동일한 가격을 유지합니다. 비교를 위해 광고가 없는 넷플릭스의 표준 요금제는 월 달러 15.49입니다. 워너 BROS 디스커버리의 맥스는 월 달러 15.99입니다. 디즈니의 가격을 광고 없는 넷플릭스 및 맥스만큼 높게 책정하고 훌루에 대해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디즈니가 콘텐츠 라이브러리가 두 서비스 모두와 경쟁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디즈니 CEO인 바브 아이거는 2019년에 디즈니를 출시했을 때 일부러 틈새 제품군을 넷플릭스 가격의 거의 절반인 월 달러 6.99의 낮은 가격으로 설정했습니다. 작년에 디즈니는 디즈니 비용을 월 3달러 인상했습니다.
아이건은 가격 인상으로 인해 서비스 취소가 최소화된 것에 놀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2022년 말 어느 시점에 디즈니에서 상당한 가격 인상을 받았고 그로 인해 상당한 변동이나 잠수함 손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고무적이었습니다. 라고 아이건은 수요일 디즈니의 실적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아이건은 디즈니가 서비스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광고 지원 서비스로 사용자를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건은 스트리밍을 위한 광고 환경이 기존의 선형 TV보다 건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즈니는 12월에 출시된 미국 광고 지원 서비스에 대해 330만 명의 가입자를 추가했다고 아이거가 통화에서 발표했습니다. 신규 디즈니 가입자의 약 40%가 광고 계층에 가입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테피스트리는 코치와 케이트 스페이드의 뒤를 이은 패션 대기업인 경쟁사인 캐프리 홀딩즈를 인수합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85억 달러의 거래에서 거래가 성사되면 유럽 경쟁사만큼 크지는 않지만 명품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미국의 패션 거인을 만들 것입니다. 캐프리의 주가는 시판 전 거래에서 주당 거래 가격 바로 아래로 58% 급등했으며 테퍼스트리의 주가는 약 4%였습니다. 테퍼스트리는 브랜드를 높이고 새로운 세대의 쇼핑객에게 어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치에서는 디즈니와 같은 유명 브랜드 및 유명인과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커스턴 던스트와 데뷔한 핸드백은 TIKTOK에서 아이템을 발견한次세대 고객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코치는 또한 베스트셀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취급하는 품목의 수를 줄였으며 가격 인하를 줄임으로써 높은 가격대를 유지했습니다. 케이트 스페이드와 유사한 플레이북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테퍼스트리는 또한 중국에서 더 높은 판매를 추구하는 등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세계의 다른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테퍼스트리의 CEO인 조엔 CREVOISERAT는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촉진하고 혁신, 민첩성 및 강력한 재무 결과를 촉진하는 역동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인 소비자 참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점의 위치에서 우리는 더 광범위한 브랜드 포트폴리오에서 경쟁 우위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캐프리의 CEO인 잔 아이덜은 이번 거래로 회사가 글로벌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더 큰 자원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조합이 주주들에게 즉각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카프리가 더 크고 다각화된 회사의 일부가 됨에 따라 전 세계 헌신적인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